방금 소개받은 조은입니다. 저는 좋은 선생님들을 제가 살아오는 동안에 만났던 게 굉장히 제게는 아주 큰 보람이었고 그 선생님들 가끔 기억한다. 그래서 그런 얘기로 오늘 강의를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선생님들을 기억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시간이 될 거고, 또 여기 선생님들은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이 학생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또는 나는 학생들에게 앞으로 어떤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게 할까,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목을 뽑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생님을 기억할까? 첫 번째는 제 일장이 선생님을 기억하는 방식, 이런 제목을 뽑아봤어요. 그래서 가족이 기억하는 나 선생님, 이런 제목이었고, 너무 심심하지 않게 제가 부탁했어요. 내용이 별로 없기 때문에 화면을 띄우려면 재밌는 그림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첫 번째 생각이 하면서 했는데 참 재밌는 그림을 그려줘서 고맙습니다. 제가 이런 제목으로 강의를 하려고 한다 그랬더니 저희 집에서 그 선생님 살아계시나?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아는 그 선생님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제가 선생님을 제목으로 하려고 한다고 하는 순간 그 선생님 살아계시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우리 집 애들이 생각하는, 기억하는 선생님이 또 계셔요. 그 선생님. 그래서 엄마 그 선생님 얘기하실 거야? 라고 물어보는데, 그 선생님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영어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오늘 아마 이야기의 초점은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선생님이었던 화학 선생님을 주로 생각하면서 강의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중학교 2학년 때 영어 선생님은 길게 언급할 일이 없어서 먼저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애들이 그 선생님이야? 그 러브 앤 헤이트 선생님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이제 그런 선생님인데, 중학교 때 저희에게 영어를 가르치면서 영어라는 것의 재미가 뭔가라는 거를 가르쳐 주셨고, 제가 우리 집 애들한테 그 영어 때문에 내가 영어에 맛을 들였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선생님은 이런 식이었어요. 어느 날 오셔가지고 영어 단어 중2니까 그 love라는 단어를 이제 가르쳐 줬죠. 그래서 그래, love, 사랑하다 였는데, 그 다음에 오시더니 야, 어제 내가 영화 왕가나 영화를 봤거든. 아마 여러분 세대는 모를 거예요. 우리 세대는 다 알아요. 그죠? 율브린너와 데보라카가 나오나 뭐 그런 영화죠. 근데 거기 보면 서로 밀당을 하는 이제 게 있죠. 여기 고개를 끄덕이신 분이 계시는데, I hate you라고 말하지. 그런데 hate는 love와 직통코스야, 직통코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사랑과 증오, 러브와 헤이트가 직통코스라는 것을 배우게 됐어. 이제 그런 식의 강의를 했는데, 특히 우리 집 애들이 그 선생님 아니야? 그 선생님? 그러면서 올리는 단어는 뭐냐면 fair라는 영어 단어예요. F-A-I-R, 다 아시죠? 그 단어는 저희들로 하여금 영어 사전을 찾아보게 하신 단어였어요. 왜냐하면 그 선생님이 저희 학교에 오시기 전에 어느 중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쳤는데, 아마 반이 여러 반이었던 것 같아요. 한 8반쯤 되니까 4반은 A 선생님, B반은 나머지 4반은 B 선생님, 이렇게 이제 하셨는데, 언제나 장난꾸러기 학생들 있죠. 선생님 골탕 먹이기 좋아하는. 그래서 이 선생님은 A반에서 가르치고 어떤 학생은 B라는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시험 답안은 다 똑같은 거예요. 시험 문제는. 그래서 이제 채점을 했는데, 이 학생이 자기가 fair라는 단어를 썼는데 자기 선생님이 꺼버렸다는 거예요. 틀렸다고. 그래서 이 A라는 선생님, 우리 선생님한테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 fair에다 뭐라고 썼냐면
배우는 것은 뭐 공정한, 날씨가 맑은 뭐 이런 거였겠죠. 그런데 이 학생이 답안지에다 머리가 금발인, 피부색이 흰 이렇게 쓴 거예요. 이제 그 비 선생님이 쫙 그어버린 거죠. 우리 선생님이 딱 보더니 이거 사전 찾으면 한 6번째 뒤쯤에나 더 나올 텐데. 그래서 영화 좋아하시면 보면 She's Fair 하면 금발 미녀들한테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골탕을 먹이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저희한테. 그 골탕 먹인 법을 가르쳐 준과 동시에 저희로 하여금 하나의 언어에 얼마나 많은 뜻이 있는가, 그리고 공부를 하려면 영어 사전도 좀 열심히 찾아보라. 그래서 한 5번째까지도 가지 말고 6번째, 7번째까지도 봐라. 이렇게 이제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골탕 먹이는 법도 가르쳐주고 사전 찾는 법도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우리 집 애들한테 한 적이 있는데 그 아이가 그 선생님한테 전화하면 제가 뭐 선생님 어쩌고 이렇게 하면 벌써 간증하고 선생님 그 페어? 이러면서 달려들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선생님들은 아마 그 선생님은 내가 이런 걸 기억하고 이런 강의에 삽입될 줄은 정말 모르시겠죠. 근데 아마 여기 선생님들도 계시고 어머님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생각지 않은 순간 아이들은 어떤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에서 어떤 인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김영철 원장님이 제가 사당동 더하기 25라는 책을 썼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그 사당동 철거 지역에서 7살, 10살, 12살 아이들이 이제 어떻게 자랄까라는 관심 때문에 제가 따라다니다 보니까 25년을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 그 10살이었던 그 주인공 은주 씨라고 하는 그 은주 씨가 이제 20몇 년 지나니까 학부형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딸이 다시 10살, 뭐 12살 이렇게 됐는데, 제가 그 집에 갔을 때 마침 그 아이가 문제아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를 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엄마가 집에 있고 이제 아버지가 불려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기 아이가 몇 학년 몇 반인가를 모른 거예요. 담임 선생님 이름도 모르고. 그래서 학교에 오라 그래서 학교를 가기는 갔는데 담임 선생님을 못 찾고 못 만난 거예요. 못 만나고 헤매고 있다가 다시 이제 엄마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혹시 아는가 하고. 그런데 이 엄마도 모른 거예요. 근데 하필 제가 그 필드를 간 날이에요. 그래서 갔는데 이 엄마가 자기 아이가 몇 반인지를 모르고, 그다음에 선생님 이름도 모르고, 그래서 면담을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는데 엄마도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가서 그 아이의 그 책상에 가서 노트를 찾은 거예요. 몇 반에 뭐 누군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도움을 주고 싶어서 했는데 사실 저도 도움을 못 줬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의 책상 위에는 거의 노트가 없어요. 몇 학년 몇 반인지.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에 오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지 모르지만 선생님들은 아마 그런 경험을 하시고 계실 수도 있어요. 우리 사회가 양극화되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학생들도 양극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집에서 어떤 학생들이 와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선생님도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욕구가 굉장히 다를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하시고 선생님 노릇하시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 오신 선생님들. 그런데 제가 이제 불러내는 그 저 선생님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낭만적인 선생님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저는 지방에서 여학교를 나왔어요. 광주에서 다녔는데 중학교는 4반밖에 없고 고등학교는 3반인 학교에 다녔어요. 저는 지금도 우리 교육에 여러 문제가 많고 그걸 뭐 한 방에 해결할 수는 어차피 없지만 저는 작은 학교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새 뭐 인터넷 무슨 뭐
여러 가지 기계가 발달했지만 사람과 사람이 접촉하는 그런 관계를 통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교육은 결국 작은 학교에서만 가능해요. 저는 만약에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를 한다고 한다면 작은 학교 가져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 선생님을 기억하는 방식, 가족이 기억하는 나 선생님 이런 제목을 가져오면서 한편으로 제가 필드웍 했을 때 그 선생님 이름은커녕 아예 반을 모르는 그 경우는 저는 그냥 어머니 아버지를 탓할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은 정말 매일 거의 일일 노동을 하시면서 살아가지고 아무런 감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는가 하면 정말 저는 작은 학교의 교육을 받아서 심지어는 우리 남편이 그 선생님하고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그 선생님 얘기할 거야라고 얘기하다가 우리 어머니가 그 선생님 살아계셔? 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저도 처음 알았는데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선생님인 화학 선생님이 저희 어머님과 동갑이시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한편으로 그래 그 선생님 계셔.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은 작은 학교였고 또 사립학교였어요. 그래서 학교에 여러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계속 그 교사들을 이제 돌려가면서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작은 학교에 사실은 그 마을 공동체라는 것은 거주하는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작은 학교에서 작은 선생님들과 그분들과 이런 관계 맺음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한 학교가 정말 좋은 학교다. 제가 오늘 강의를 가져오면서 가족이 기억하는 나의 선생님이라는 제목을 가져오고 보니까 사실은 너무나 낭만적인 그런 학교 생활을 내가 했던 게 아닐까. 그리고 그런 학교 생활은 어떻게 가능할까? 앞으로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트로를 가져왔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떤 기억을 제가 꺼내게 됐어요. 이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지금 아직 동영상을 돌리기 전에 잠깐 설명을 하죠. 제가 대학은 65년에 입학했기 때문에 62년에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그리고 그 고등학교 1학년 때는 화학 선생님이셨는데 그 선생님이 어느 날 62년 겨울에 제가 이 글을 쓰다가 제 동창한테 물어보니까 그 날이 62년 12월 29일이었다고 말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연말에 이제 겨울 나그네를 싹 틀어놓고 우리가 이제 연말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뭐 고1 이제 끝나니까 다른 학년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20년 후에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이런 제목을 던진 거예요. After 20 years. 그게 이제 정말 20년 뒤에 그때로는 20년 뒤가 정말 한참 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우리 20년 뒤에는 어떨까 막 이런 이제 조잘거리면서 그 학년을 마쳤는데 그 선생님이 그 다음에 봄에는 야 우리 그렇게 말만 하지 말고 20년 뒤에 나무를 하나 심어서 20년 뒤에 좀 보자. 그 나무가 얼마나 컸나. 그래서 심은 나무가 사이프러스라는 나무였어요. 그 일종의 측백나무인가요? 뭐 좀 잘 아시겠습니까? 그런 이제 나무를 하나 교정 어디 구석에다 심었어요. 사이프러스를 심고서 우리 20년 후에 만나면 어떨까? 그러니까 보통 그 학교의 공식적인 행사인 홈커밍 데이하고는 좀 다르게 이제 한 반이 그때 저희가 H1C라는 A, B, C 세 반이 있었는데 H1C라는 이름으로 나무를 심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20년 뒤라는 문패를 그 팻말까지 붙여놓고 그래서 다음 해였기 때문에 63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83년에 20년이 지나서 정말 만났어요. 20년 뒤에 우리 만나기로 했잖아. 그래 만나자. 그래가지고 20년 뒤에 만났어요. 그때 만나서 또 이제 뭐 조잘거리고 놀다가 그때 뭐 20년 뒤는 한참 젊은 나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마 30대 중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럼 우리 20년 뒤에 또 만날까? 그때 우리 분명히 대개는 살아있을 테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또 20년 뒤에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게 83년이었어요. 제가 이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20년 뒤에 만난 사진도 있을 것 같고
40년 뒤에 만난 사진도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이 강의가 바뀌는 바람에 제가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겨우 40년 뒤에 찍은 사진을 찾다가 사진이 아니라 거의 장난 수준의 동영상을 찍은 게 나왔어요. 편집을 안 해놓은. 그래서 뭐 종아리가 찍히고 발도 찍히고 막 이러면서 한 20-30분짜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꺼내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20-30분에 발까지 보여줄 수는 없기 때문에 2분짜리로 편집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이게 이제 처음 보는 사진은 저희 후배들이 이제 아니 이렇게 재밌는 일이 있을 수 있어? 50대 중반에 들어선 자기 선배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약속한 거 40년 뒤에 만나러 온대. 그래서 뭐 교지인지 학교 신문인지 편집하는 친구들이 나타난 거예요. 저 륙색 메고. 그리고 그 옆에 선생님은 이제 국어 선생님인데 물론 이 선생님에 대해서도 얘기하려면 한없이 많지만 제가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제 친구가 그랬어요. 그 선생님 성함은 이제 한덕선 선생님이었는데 지금도 생전에 계셔요. 약간 몸이 안 좋으시긴 한데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친구가 그래 니네 고등학교 1학년 C반 그 선생님은 사실 너무너무 우리에게 열과 성을 다하신 건 맞지만 우리들이 너무 그 선생님한테만 초점을 맞췄어. 사실은 다른 좋은 선생님들도 참 많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듣고 보니까 그런 점도 없지 않아요. 그런데 1학년 A반, B반, C반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C반이었는데 어떤 의미에 저는 굉장히 운이 좋았던 거죠. 그 선생님 반이었으니까. 조례와 종례 시간이 너무 길어서 A반, B반 친구들이 빨리 끝내고 같이 집으로 갈 때 친구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종례가 너무 늦게 끝나서 맨날 교실 밖에서 기다려. 그런데 교실 밖에서 기다리면 뭔가 재밌는 얘기를 하고 우리가 깔깔거리니까 끝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맨날 듣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학년 C반이 만나는데 A반, B반 애들도 얹혀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진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자 다음 사진에 가보세요. 이렇게 모여들고 있어요. 이 B반 A반 반장일 거예요. 얘는. 근데 이제 끼어들어온 거예요. 제가 C반 반장이었기 때문에 대표로 얘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지금 무슨 프린터 갖고 앉아 계신 선생님이 저 고등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이신데 저 좀 이따 보세요. 보퉁이를 들고 나왔어요. 뭐였냐 하면 저희 40년 전에 저희 출석부와 성적표까지 들고 나오신 거예요. 갑자기 저 출석부 보세요. 그게 출석부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제 친구가 내가 나 사진이 없는데 혹시 좋은 사진 좀 아쉽죠? 소리가 안 들려서. 네, 그래서 이제 A반 친구들 또 와서 사진 찍고 있어요. 그다음에 B반 친구들이에요. B반은 조그맣죠? 예. 예, C반은 우리 반이어가지고 좀 많이 왔어요. 그죠? 예. 그리고 선생님들. 그 사립학교였기 때문에 연락을 닿으니까 이렇게 선생님들이 오셨어요. 네. 그래서 국어 선생님, 가사 선생님, 화학 선생님, 사회 선생님 뭐 이렇게 이제 다들 오셨어요. 그러니까 현재 재직 중인 선생님들이 그 당시 아니고 다 이제 퇴임하시고 우리가 온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런 이런 이제 찍었어요. 그래서 뭐 거의 스마트폰으로 찍었기 때문에 이런데 제가 이런 사진을 하루 사이에 이제 정리하게 되고 내 기억에서 조금 모자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친구한테 거니까 그 출석부에 있었던 그 저랑 같은 반 친구가 그래 나는 27번이었고 너는 8번이었어. 키 순서였거든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자기 26번은 누구였고 25번은 누구였고 뭐 뒤에는 누구였고 이런 걸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잠깐이지만 우리가 다시 그런 것들을 기억한다는 것은 정말 사실은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그런 기억들이 받쳐주고 있는 어떤 힘
이런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또한 선생님으로서는 어떤 선생님 노릇을 할 것인가. 나는 과연 어떻게 아이들에게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40년 뒤 또는 50년 뒤에 어떻게 기억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선생님을 하신다면 어떨까. 또는 여러분들은 나의 선생님은 누굴까? 나의 선생님은 어떨까? 내가 기억하는 선생님은 누군가?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어쩌면 여러분들의 삶의 과정들을 되짚어보는 그런 경험들을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62년에 그랬고 40년 뒤에 찍었고 지금이 55년 뒤에 지금 제가 그걸 꺼내 본 거예요. 이걸 하니까 제가 그 전화를 하니까 우리 20년 뒤면 또 만나는 거 아니냐? 만약에 또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22년인가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게 뭐 멀리 남아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보통 형식화된 홈커밍 데이하고는 다르게 그리고 어떤 한 선생님을 중심으로 그래서 그 선생님이 화학 선생님이었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뭐 눈물을 분해하면 99%의 수분과 1%의 소금기밖에 없다. 그러나 그 눈물은 어머니 눈물이었구나. 어머니 눈물은 그런데 그 어머니 눈물을 화학적으로는 분석해서 말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다. 화학적으로는 99% 물에 1% 소금일 뿐이다. 이런 얘기들. 그래서 화학처럼 여학생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특히 그 당시는 이과에 너무너무 관심이 없는데 이 선생님이 너무너무 재미있는 그 화학 뭐 얘기도 해주시고 그래서 굉장히 인기 있는 화학 선생님이셨던 거예요. 거의 뭐 굿바이 미스터 칩스 그런 혹시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지만 그런 선생님으로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너무 집중한 나머지 제가 오늘 이번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른 정말 좋은 선생님들이 또 계셨다. 그러니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저희 담임 선생님 반이었지만 또 다른 아이는 사실은 그 선생님한테 너무 덮여서 몰랐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또 다른 선생님 얘기를 막 끄집어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관심 있게 제가 그 얘기를 보고 이번 기회에 또 저의 그 선생님들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쩌면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교사와 선생님 사이에서 제가 이 제목을 놓고서 교사와 스승 사이에서 이렇게 제목을 뽑을까 그랬더니 제 방에 일을 도와주던 제 조교가 아니에요 선생님 요새는 스승이란 말 쓰지 않아요. 스승이란 말 쓰지도 않습니다. 최근에 어젠가요 제가 여성학 하는 후배를 만났더니 선생님 여성학이 요새 젊은 페미니즘을 공부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앞서가 있는지 이 앞세대 페미니스트들이 무슨 말 하려고 하면 차마 여성 꼰대 이렇게는 말을 못하고 스상님 이렇게 한다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모든 이가 스승이고 모든 이가 학교고 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정 다르게 아무도 선생님도 아니고 아무도 스승도 아니고 아무데도 학교도 아닌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지식으로 보면 뭐 서핑해서 찾으면 바로 나오고 그러죠. 그래서 정말 좋은 선생님, 정말 좋은 학교라는 것은 어떤 곳일까라는 고민을 해보고 싶고요. 이 다들 학교는 그런 점에서 매우 어떤 의미에서 실험적이기도 하고 매우 앞서가는 학교일 수 있고 또 학교라는 우리에게 각인된 어떤 관념, 생각 이런 것들을 흔들어 놓을 수도 있는 그런 곳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대학에서 29년 6개월 거의 30년을 가르치고 정년을 퇴임했
학년을 맞았고 나오고 나서 제가 가끔씩 저한테 질문을 해요. 나는 정말 학생들한테 필요한 걸 가르쳤는가? 아무 필요도 없는 것만 가르치고 나온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시대가 바뀐 것도 있지만 우리의 관계 자체가 너무나 바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정말 옛날에는 스승과 제자 이러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관계, 떠오르는 이미지, 그리고 어떤 그 관계를 정의하는 많은 단어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그런 단어, 개념, 이미지 이런 것 자체가 흔들려 가지고 새로 정립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렇다면 정립할 필요는 있을까? 이런 질문까지도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까지도 하면서 이 다들 학교를 운영하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배워가기도 하고 새로 관계도 맺고 그렇지만 새로운 관계를 맺고 그리고 이 안에 계신 모든 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선생님이 되는 그런 교실일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여기에 와서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